자, 이번 시간에는요, 249페이지에 있는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에 대해서 8회분, 기출 8회분을 한번 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24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업무 차량 보유 현황 해가지고요. 또 이제 표를 만드는데 이거 240점짜리라고 그랬죠? 자, 서식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 푸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세팅하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세팅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작업이 이제 시트 1번이 있으면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가지고 시트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제 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해갖고 3개 만들어 놓으시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이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작업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A열에 위치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가지고 연럽이 얼마? 1 하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세팅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홈에 가서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이거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운데 정렬, 또 좌우 정렬에서도 가운데 정렬 요거 눌러서 전체적으로 세팅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3작업 하나 둘 셋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행 높이를 25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서 얘도 얼마를 바꿔요? 32로 바꾸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4번까지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서 여기를 행 높이 22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이 이제 끝났죠. 자, 세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결제란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그, 레코딩을 하다 보면은요. 이 부분이 이미 만들어 놓고 쓰면은 이상하게 이제 여기가 좀 죽어요. 그래서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프로그램하고 이게 뭐 충돌이 나는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이라는 곳에 가면 도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모양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글씨 꼴을 얼마로 바꿔주시냐면은 굴림 24포인트로 해서 검정색으로 하시고 여기에는 노란색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글꼴도 굵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그림자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그림자도 이제 살짝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채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이 결제란 그리는 거 있잖아요. 자, 이 결제란 그리는 거는 어떻게 하시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그래프와 이 표와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L서부터 시작하세요. L서부터 해갖고 여기와 부딪히지 않는 요 부분에서 요 밑에 부분에서 하셔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잡으시고 두 개를 잡으세요. 이렇게 행은 두 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클릭,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사이즈를 우리 얼마로 한다 그랬어요? 갤럽이 4 그리고 확인. 자, 다음 M, N, O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갤럽이 7.5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줄 여기에서 16번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행높이 17.5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 행 마우스 오른쪽 단추 행높이 얼마? 40. 자, 40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갖고 어떻게 한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결자하고 엔터 쓰시면 되죠? 결, 알트 엔터, 제.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고 담당, 과장, 소장. 자, 가운데 정렬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자,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해 가서 그림으로 복사라는 거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가지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미지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절점 우리 여기 이렇게 조절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절점 가지고 끝을 이 그 박스의 끝하고 이렇게 맞춰서 균형 있게 갖다가 사이즈 조절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하지만 만일의 경우 여기서 잘못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미지화 돼 있는 이 그 그림에서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서 바꾸어서 다시 복사를 해 주셔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까지 지우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완벽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울 때는 열에서 바로 지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드래그 하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가지고요. 여기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박스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박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래그 잡아 주신 다음에 이 표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다시 잡으세요. 한 줄.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쪽만 이렇게, 모든 지금 드래그 잡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굵은 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왕에 그 잡은 거, 자,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저는 이제, 네네, 뭐, 이렇게 세 군데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색깔 바꾸는 거 있으시잖아요. 여기 페인트 통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가 통합해 놨지만, 여기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돼 있는데, 이거를 셀 분할을 잠깐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 개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거를 드래그 잡아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가지고요. 다 예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 박스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X. 자, X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셔요? 홈에서 역시 표 쪽으로 가시면 선 스타일에 쭉 내려가면 다른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다른 테두리 클릭하시고 뭐 스타일, 선 스타일은 항상 이것이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가 X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쭉 입력을 하세요.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주행거리하고 밑에 킬로미터 있잖아요. 이 킬로미터는 Alt 엔터 쳐 갖고 한 행에 두 줄의 그 글을 집어넣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Alt 엔터로 해서 다음 줄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다음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데이터를 쭈루룩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3,555만 원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뒤에 여기 만 원짜리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타이프를 한 거냐? 그냥 숫자만 먼저 치신 거예요. 숫자만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문제에서, 어, 뭐, 얼마, 만 원 이렇게 입력하라고 그 셀서식 그 249페이지에 보시면 조건에서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에 보면 셀서식 F5와 F12 영역에 셀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만 원을 붙이세요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냐. 자, 여기 표시 형식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자,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표시 형식이 가시면 이렇게 보여요. 어, 샵, 컴마, 샵, 0, 다운표, 만원, 다운표. 이렇게 하면 보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숫자는요, 일단 숫자 데이터를 먼저 쭈루룩 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이 서식을 지정해서 출력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3,555만 원이라는 거를 3,55만 원 이렇게 해갖고 글자를 치시면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이 꼴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클릭했을 때는 여기 만 원이라는 글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똑바로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감점 처리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뭐가 있냐. 여기도 보시면요. 그냥 클릭해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17183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데이터를 그냥 치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 데이터를 쳐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클릭해 볼게요. 숫자인데 어떻게 했어요? 세 자리마다 콤마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이런 거는 뭐 그냥 그 소수점 직접 치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주행거리 순위에 대한 함수 풀이를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함수 풀이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쓰시지 않으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주어진 함수가 어떤 건지 잘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양가로 1번 주행거리 순위 구하는 방법인데요. 주행거리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등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쓰시는데, 자, 이게 지금 1에서 3등까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랭크 EQ 함수는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자, 순위 구한 것 중에서 1, 2, 3위까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랭크 EQ 계산한 거를 두 번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제 로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진 조건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참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콜론 더블 쌍따옴표 두 개 이렇게 해주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랭크 EQ를 한번 해 보시는데, 여기 함수 추가하실 때는 어디서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옆에 칸, 이 부분에서 갖고 오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랭크 이크, 이제 여기 클릭하고 랭크 이크 받으러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 상자가 나오냐?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주행거리 순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행거리 순위 이 부분을 어,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네요. 주행거리 순위.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자, 그래서 이제 G5가 됐죠.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가 어디예요? 바로 주행거리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상대 복사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쭉 드래그 하셔갖고 이거 하나하나 값을 비교해서 상대 복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더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오더라는 것은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안 쓸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if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작거나 같다 3이라는 거 있잖아요. 작거나 같다 3. 자, 작거나 같다 3은 왜 써주나요? 여기 그 내림차순 순위를 1등에서부터 3등까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그 3등까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산술 연산자를 쓴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에 3등 안에 들어가는 그 순위가 있다면 그 순위에 관련된 거를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부터 를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잡으셔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드래그 잡아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요만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아이고 하나 안 잡혔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가로까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복사해 가지고요. 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붙여넣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 쌍따옴표 2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등이 나와요. 얘가 주행거리가 얘랑 비교해봐도 얘가 크고,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하니 얘가 크고 얘랑 비교하니 또 얘가 크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비교가 끝나면 얘가 1등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있는 숫자하고 계속 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얘도 2등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이 수식을 상대 복사 드래그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등, 2등, 3등 하고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보시면은요, 그 사용 연수 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여기는 수식이 주어졌어요. 엄청 쉽게 구하라고 이제 수식을 다 구해 놨네요. 자, 그래서 2000년도 빼기 구입 일자의 연도에다가 1년을 플러스한 결과값에다가 결과가 나오면 뒤에다가 뭐 몇 년 하는 연자를 붙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연자를 붙이면 뭐 당연히 문자 접속하는 엔드 표시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3년 하고 나왔는데 뒤에 엔드 표시 붙여서 연자를 붙여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수식은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를 바로 쓰실 때는요, 앞에다 는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는 하고 2020년 빼기, 그리고 이제 연도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함수 추가해 가가지고요, 이어 함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함수를 이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연도를 갖고 오라고 그랬나요? 여기 구입 일자에서 연도를 갖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구입 일자가 뭐예요? 뒤에 첫 번째 셀이니까 뒤에 5번 셀이 된 거죠. 그래서 연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2018년도 7월 3일에서 앞에 연도가 어떻게 됐어요? 2018 하고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7월 3일인데 여기 43,284라고 이렇게 나온 이상한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그때 설명드렸었죠. 우리 날짜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었을 때 43,284, 그러니까 숫자로 나올 때는 우리 엑셀에서는 1900년도가 1번, 1901년도가 2번 이런 식으로 숫자 표기가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왔을 경우 난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요, 사용자 정의에 가셔 가지고요, 이거를 날짜 형태로 바꾸면은요, 이제 2018년도 7월 3일 날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연도 가지고 왔고요. 자, 연도 갖고 왔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확인을 눌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플러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플러스 몇 년 하라 그랬어요? 1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년을 해주고 문자 붙이는 거 엔드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따옴표 년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어떻게 나와요? 3년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해당하는 거 드래그 해서 상대 복사해서 출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정말 나이스해요. 그죠? 자, 양거루 3번 한번 보세요. 최저 구매가를 구하래요. 최저 구매가.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매하시오 그랬는데,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름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F5번, F12번 한번 볼게요. F5번에서부터 F12번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리고 이름 정의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름을 구매가라고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는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구매가를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자,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 볼게요. 자, 다시 드래그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잘 보세요. M10이었었죠. M10에 있어요. 제가 지금 클릭한 게. 그런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요 부분을 범위를 드래그 했더니 여기에 구매가라고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름 상자에다가 이미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름 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 잡고 이 부분에 가서 그대로 그냥 구매가라고 치고 엔터 하면 이것도 이름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 정의한 구매가를 이용해서 최저 구매가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최저 구매가 구하는 거 여기서 뭐를 민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잖아요. 이 민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민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해놓은 거 그대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그 구매가라고 직접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드래그 잡아도요, 자기가 알아서 구매가라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키를 누르면 3,555 하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만 정말 나와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6개 중에서는요. 아 함수가 어 하나만 쓰는 함수가 1 개, 2 개, 한 3개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거와 합성해서 뭐 2 개씩이나 또는 뭐 문자 붙이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3 개예요. 그러니까 3 개는 쪼끔 생각해서 해야 되고 3 개는 단순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인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라고 했어요. 자 인제 요런 게 인제 좀 까다로운 거죠. 왜냐면 함수를 2 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여기 한번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양가로 4 번에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 해 가지고요.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썼어요. 자 일단 평균 구한다 그러면은 average 함수 즉 평균 구하는 함수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 그랬으니까 평균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count if라는 명령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제 이런 경우는 평균보다 커야 되니까 count if 함수를 먼저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 해서 이렇게 눌러 주시고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주행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G5에서부터 G12 까지 다 드래그 해 주십니다. 자 크거나 같다 and average G5에서부터 G12 해 주고 하니까 3이 나왔습니다. 자 3이 정답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클릭했고요.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count if 함수 가지고 오시는데 자 범위는 G5에서 G12까지 잡아 줍니다. G5에서 G12라고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and 크거나 같다 and 자 이거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인제 average 함수를 갖고 오시는데요. 에버리지 함수는요. 알면 그대로 쓰시고 모르면 그냥 함수 추가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에버리지라고 하면 범위 지정하는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주행거리, 주행거리를 드래그 잡으면 주행거리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카운트 if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 하고 나타나게 되네요. 자 그래서 2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의 수 구하는 방법. 예 요 부분이 인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어렵다라고 인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 부분. 따옴표 크거나 같다. 따옴표 and 요거 문자 붙이는 거 이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하고 인제 나왔는데요. 자 하이브리드 이거는 이제 양가로 5 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 나왔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dsum 함수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dsum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앞에 D로 시작하면 범위 잡을 때 어떻게 적는다? 제목부터 적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잡아 있잖아요, 지금. B 4 서부터 H 11셀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 필드에서 F4가 돼 있죠, 구매가. 여기서부터 쭉 해서 구매가 합계 이게 지금 F4 번이고요. 그다음에 크리테리아라는 것이 있죠. 조건. 조건은 뭐예요? 유종이 하이브리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종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제 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은 26,820 하고 하이브리드의 예, 그 구매가 합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그 vlookup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브이로그 하기 전에 항상 뭐를 먼저 해 놓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조건에서 249페이지 조건에서 1번 조건에서요. 동그라미 이 밑에서 세 번째 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 셀의 관리자를 선택 표시하도록 하시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여기 관리자 이 내용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게끔 만드는 것이 유효성 참조다라고 그랬었었죠. 자, 그래서 이거 그때 어디로 가서 했었어요? 유효성 참조. 자, 지금 어 이게 이제 한번 그 사용했던 거는요. 약간 충돌이 나 가지고 제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이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목록으로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범위 드래그 잡아 주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유효성 참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죠. 자, 여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vlookup 이라는 거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vlookup으로 이제 하십니다. fx 함수 클릭하시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관리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테이블인가요? 테이블을 어디를 잡을 거예요? 어, 관리자니까 이 앞에 관리 코드 빼고요. 관리자 첫 번째에 있는 김지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김지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잡아주세요? 여기 박두일의 연 평균 연비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뭐예요? 유종이죠, 유종. 유종이기 때문에 컬럼은 이제 이게 컬럼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컬럼이고 여기는 행인데 컬럼을 몇 번째 거를 찾는다? 유종이니까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을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인지 룩업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펄스가 0이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관리자의 이름에 따라서 유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이제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이거네요. 여기 막대 그래프 집어넣는 건데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평균 연비셀에 대한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잡아 주셔야 돼요. 드래그를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데이터에 보면은요. 어, 자, 볼게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충돌을 한다는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데이터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다 죽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죽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눌러서 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잠깐 드래그를 한번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새로운 거 하나 열어볼게요. 자, 그냥 여기다가 대충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붙여넣기. 아이고, 영역이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 그냥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입력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요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냥 붙여넣기. 영역이 달라서 그런다네요. 그럼 뭐 그냥 10, 20, 30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얘를 드래그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자, 여기에서 음,
여기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데이터 막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는 게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는데요. 여기선 단색 채우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자, 단색 채우기 이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 스타일이니까 이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요 밑에 보면은요. 규칙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규칙 관리라는 것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데이터 막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규칙 편집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최소값, 최대값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두시면 안 되고, 여기를 그대로 다 두시면 안 되고, 여기를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를 최대값,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확인.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제 변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제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최대값, 최소값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저장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서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함수 집어넣는 거 3개는 어렵고 3개는 쉽다. 뭐 어려워도 막 그닥 어렵지는 않은 거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요. 이게 토탈 240점. 요거 한 개만 해도요. C등급은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C등급이 아니라 뭐죠? A등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